안녕하세요. 저는 에피클래스 수학학원에서 독서와 비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권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 몇 권의 책만으로 매력적인 학원을 만드는 독서교육 이야기라는 주제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읽으신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왜 되게 혹이 있는 거야? 엄마 낙타가 대답합니다. 그건 사막에서 물 없이 오래 버티기 위해서지. 아기 낙타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그럼 우리 발바닥 위에 털이 많아? 넓적하고 털이 많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엄마 낙타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건 사막의 물에 발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지. 그렇구나. 또 궁금하게 말한 아기 낙타는 또 물어보는데요. 그럼 엄마, 왜 우리 눈썹이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엄마 낙타는 귀찮아하지 않고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 모래가 많은 사막에서 모래가 눈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란다. 엄마 낙타 얘기를 들은 아기 낙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엄마 낙타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동물원에서 뭐해?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낙타는 계속 사막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 환경과 직업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이신 분을 포함해서 저까지 우리는 20세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21세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받아왔던 20세기 교육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독서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에서 어떻게 독서교육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될 텐데요. 제가 하고 있는 독서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책은 아이들과 진로 탐색의 도구, 그 다음에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진로 탐색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책이 하나 보시죠?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였고요. 평상시에 에너지가 별로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아이의 어머니가 상담을 먼저 신청을 해오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외국 생활을 오래 살다가 와서 국어 독해력이 걱정되신다면서 상담을 신청해 오셔서 아이하고 상담을 해봤는데요. 이 아이는 로봇공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게 로봇공학의 멘토가 되어주고 이 아이에게 열정이라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라는 책을 추천해 주었고요. 저는 정확하게 2주 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이 아이는 꿈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너 꿈을 찾아봐, 진로를 찾아야지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냥 공부나 해,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책을 통해서 데니스 블루스라는 멘토를 만났고요. 또 로봇공학자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신나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자기 자신도 베니스처럼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표가 생기고 진로가 생기면 덤으로 따라온 거는 바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진로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반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는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고 또 다양한 책을 통해서 독기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꿈에 한 발짝 한 발짝씩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책은 아이들과 진로 탐색의 도구, 소통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살 위의 형이 같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모든 관심이 형에게만 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1살 차이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다 형한테 뺏긴 것 같아요.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형에게 열등의식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사춘기가 정확하게 뭔지, 내가 왜 이러는 건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닌 척, 괜찮은 척, 15의 속마음. 그거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같이 원장님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게 하고 저는 지켜봤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 다 눈인사로 아이들을 다 관찰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떤 상태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추천해주고 나서 이 아이가 학원에 일찍 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빨리 오는 거예요. 막 30분 빨리 오고 막 40분 빨리 오고 이래요. 빨리 오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쓱 들어가 봅니다. 애들이 어떤 태도를 얘기했지. 그런데 몰라보게 그 전하고 수업 태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 책으로 독서 특강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아이가 나만 사춘기를 겪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독서 특강을 하면 다른 아이들 얘기도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특별하지 않아도 같이 또래 아이들과 이렇게 특강을 하면 다른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성장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만 사춘기를 겪는 게 아니었네? 그럼 나도 한번 극복해봐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는 공부를 하는 신용만 했는데 한번 내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독서 특강을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요. 평상시에 아이들이 별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도요. 독서 특강을 하면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 즐겁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얼마나 즐겁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목표가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였습니다. 나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는 그전에는 과제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랬었는데요. 이 시점 이후로 과제를 성실하게 하는 그런 아이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성장이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몇 권의 책을 아이들에게 사실은 많은 책은 아니잖아요. 읽게 했는데
아이들이 변화하고 학부모님들이 감동을 하십니다. 아이가 변하니까요. 눈빛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생활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감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독서 교육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말한 그런 사례 아이들처럼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뭐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다 바뀌고 하면 무슨 그죠? 고민이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제가 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독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봤을 때 이렇게 꾸준하게 좀 관리가 되어진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나중에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제가 꿀팁, 좋아하시는 꿀팁을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심 분야의 책을 추천하라입니다. 제가 이제 성공사관 실천학교 할 때 저도 여러 번 이제 가봤었는데요. 어떤 원장님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학원에서 적용을 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창하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아이가 아이 관심 분야의 책을 추천하시는 게 좋고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애들이 이 또래 애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책은 추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 관심 분야의 책을 추천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천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2주 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줘도 다 잊어버리니까요. 2주 후에 독서 활동지 제출을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시에 같이 공지를 해야 됩니다. 책 읽었니? 이렇게 되면 애들이 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애들이 시간도 없고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안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뭘까요? 3번째는 독서 특강이나 개별 상담을 통해서 이 추천책과 이 아이와 소통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줄거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아이가 그 아이의 개선 방향이나 아이에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 몇 권의 책만 사실 읽게 있을 뿐인데 아이들이 목표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갖게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또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집중력 있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점 학부모님들의 학생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 원장님들이 과목이 다 다르실 거예요. 국어도 있고 뭐 영어, 수학 원장님 계시겠지만 저는 과목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학원은 수학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과목에 상관없이 원장님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 아니더라도 방법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